자, 지진 해봅시다. 똑같습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정의죠. 지진의 정의. 지각 변동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거래. 또 이때 나오죠.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이건 파동이 뭔지는 설명 안 해주네. 파동은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공통과학 수준인가 보다. 파동이 뭔데? 웨이브? 웨이브면 다 파동이야? 그냥 이렇게 되면 파동이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나는 공통과학 지식이 없잖아. 뭐라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흔들리면 다 파동이야? 뭐 아무튼 몰래. 자, 이걸 지진파라고 한답니다. 대표적인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대요. 그럼 역시 또 뭐 하겠냐? P파랑 S파랑 비교 대조할 겁니다. 그죠? 자, 지진에 대한 얘기했고, 지진은 왜 일어난다?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난대요. 근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다? 지진파라는 게 생긴대요. 지진파라는 게 생기고, 이 지진파의 종류가 P파와 S파가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P파와 S파를 또 비교 대조할 거고, 우리는 비교 대조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냥 다르다 수준이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다르다가 나와야 된다고. 자, P파는 카테고리 나누는 겁니다. 이제 P파 쪽 애들하고 붙이는 거야.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파동의 진동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다. 아마 S파는 다르겠지.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대요.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지만 진폭은 작아서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반면에 S파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지금 P파와 S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라고 돼 있죠. 진행 방향이 같다, 수직이다. 이거 단순 비교 되죠. 그냥 추론도 아니고. 왜 안 돼? 아, 왜 꽂은 거야? 뭐야, 안 켜져. 그는 같습니다. 얘는 손이 어떻게 연결된 거지? 위로 연결돼 있구나. 그는 같습니다. 그 다음 진행 방향, 그 다음 뭐 나오냐? S파는 전파 속도는 어떻다? 68이라서 어떻다? 작다. 느리다. P파가 빠르다 그랬잖아. 그 다음 세 번째는 진폭이 작다. 아닌데. 진폭은 P파가 진폭이 작아서 피해가 적다 그랬잖아. 맞죠? 근데 S파는 진폭이 커서 피해가 크다. 진짜 마탱이 같네 이거. 왜 아니 되는 것입니까? 진짜 안 된다. 끊으라고? 지금 요 표가 나와야 돼요. 맞죠? 지금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서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 PSC 동그라미 치고요.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뭐야? 비례 반비례잖아. 비례 반비례도 체크해야 되죠? PSC가 뭐래? 일단 정의가 뭐야? 지진파가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 시간의 차이랍니다. 누가 빨리 도착해 그러면? P. P가 빨리 도착하니까 SC에서 PC를 빼는 거겠네. 그지? 이 PSC는 뭐와 비례한다? 진원에서의 거리. 멀어질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진원에서 거리. 멀수록 차이가 커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냐? 네. 맞죠? 가까우면 얘랑 도착하는 차이가 조금 날 것이고 멀수록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죠?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P가 먼저 도착하고 S가 나중에 도착하잖아? 그걸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대요. 왜 그럴까? 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31번 문제야. 난 이게 어렵더라. 31번이. 4번에서는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안 돼. 민서야. 아, 5번? 4번에서 그럼 뭐가 안 될까? 그 4번에서 진원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시간차를 이용해서 진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4번에서 뭐는 안 돼? 추후 지진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PSC라는 거는 그냥 이 진원이라는 게 있으면 지진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P파가 생기고 S파가 생기는데 S파는 이렇게 천천히 같은 데 도착해야 되잖아. 그지? P파는 빨리 도착하고 S파는 나중에 도착한다잖아. 이 그냥 시간차를 말하는 거지. 이 시간차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P파가 빨리 오잖아. 근데 P파는 어때? 피해가 적다 그랬잖아. 그럼 P파가 오는 순간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야? S파가 오기 전까지 어쨌든 큰 거 오기 전에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 5번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유의미한 시간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인식을 못하나? 됐다. 뭐야,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후후후. 난 거의 뭐 10년 넘게 이거 빔으로만 수업을 해서 빔 없이는 이제 수업 못 하겠어. 그리고 나는 시작을 학원에서 해가지고 과외를 하면 너무 어색해. 그래서 옛날에 뭐 과외할 때 난 항상 이거 니들도 뭐 질문하면 그런데 내가 항상 나는 이거 종이 하나 들고 가거든. 뭔가 칠판이 있어야 돼. 칠판이 없으면 뭐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어디까지 정리됐지? 여기까지 정리됐다, 그죠? 그러면 지금 31번 문제까지 해결된 거죠? 그럼 31번 문제 같은 것도 적절하니까 이것도 출제하면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겠냐? 얘도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서술형으로 출제하면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겠죠? 요 그림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한편 아니네, 한편 전이다.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에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또 차이가 있네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된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얘는 S파는 고체만 된대요. 고체만. 이거 뭐라는 거지? 이게 매질인가? 매질이네요.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액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외액은 액체인가 봐요.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형대가 생긴대. S파 암형대 새로운 용어 나왔잖아요. 같은 말 뭐니? 도착하지 못하는 게 암형대라는 겁니다. S파는 암형대가 외핵이에요. 외핵. 얘가 액체라서. 맞아? P파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P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 그럼 P파의 암형대는 언제래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OR이잖아. 다르거나니까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뭐 매질의 경계일 때 암형대가 생긴답니다.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대.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역시 비례 반비례네요.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지진파의 속도 지진파 속도는 누구와 비례한다? 매질의 밀도와 비례한다. 밀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고 낮으면 느려진다. 그럼 역시 A 문제풀로 달려갑시다. 자, 우리 아까 법지문에서도 보기에 있는 말들이 지문이랑 매칭 딱 시켰잖아. 맞지?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을 써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보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문이랑 딱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그림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그렇잖아. 이건 보통 컴퓨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림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자,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새 관측소에서 관측됐다. 관측소 1에는 P파만 도착했대요. 얘는 P파만 도착했습니다. 관측소 2와 3에는 P파, S파 모두 왔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겠냐? A에는 관측소 1에는 S파가 못 갔어. 요게 S파라잖아.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S파 여기 못 들어갔어. A가 액체라는 거겠네. 그 액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외핵이라 그랬죠. 아마 얘가 외핵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지? 이미 퍼즐 하나 푼 겁니다. 그죠? 방탈출 같은 느낌이 하나씩 풀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관측소 2에는 P파와 S파가 한 번씩만 도착했는데 여기는 두 번씩 도착했대요. 두 번씩 도착하는 건 뭐야? 왜 두 번씩 도착하는 거야?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우리 그런 얘기 있었나?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그냥 바로 간 게 있고 이렇게 간 게 있지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B만 거친 애가 있고 얘는 B랑 C를 거친 거야. 얘는 B만 거쳤고. 이 중에 C를 지난 P파와 S파가 B만 지난 P파, S파보다 먼저 도착했대. 누가 먼저 도착했다? B만 거친 애보다 C를 지난 애가
먼저 도착했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는 거야? C가 C의 밀도가 크다. C의 밀도가 더 크다. 얘는 B가 밀도가 아마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번부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1번으로 가야 돼요. 보기하고 글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보기에서 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달려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아이씨, 다 날라가 버리네. 짜증나네. 액체, 외핵, 애가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다. 자, 관측소 2에는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하겠다. P파랑 S파 중에 누가 더 빠르다? 피파. P파가 빨라서 P파가 먼저 온다 그랬죠. 당연하네. 바꾸기는 뭐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적절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학교에서. 자, 관측소 1에 도착한 지진파는 누구야? 피파. P파요? 네. P파 맞네. P파는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와 달리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는 누구야? 얘도 P파지. P파, S파 둘 다 왔다 그랬잖아. 달리 상태는 동일하지만 상태가 동일하고 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지나왔겠군. 관측소 2에 도착한 애는 어때? 지금 관측소 1에 도착한 애는 B랑 A 거쳐서 간 거잖아. 상태가 동일한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잖아. 밀도가 서로 다른지는 알 수도 없다, 그지? 밀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정보가 없다. 3번 관측소 2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2에 도착한 애보다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난 지진파, 얘죠? PSC가 더 크게 나타나겠다. PSC는 뭐와 따라 커진다? 거리라 그랬잖아. 그럼 2랑 3 중에 뭐가 더 가까워? 2가 가까우니까 2가 더? 아니지. 작은 거지. 그럼 관측소 3이 더 큰 거네. 맞죠? 관측소 3에 도착한 B는 더 크게 나타내겠군.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3에 도착한 지진파 중 왜 이렇게 문장이 기냐? 3의 PSC죠. 어쨌든 그죠? 3의 PSC가 더 크다. 맞는 얘기죠? 3이 더 크니까. 자, 3과 달리 관측소 1에 S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1에 S파 안 왔죠? 1과 3으로 가는 경로에 매질의 상태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1과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 맞나요? 맞죠? 하나 여기서 아마 얘가 액체였으니까 못 간 거겠지? 그지? 3에 도착한 지진파 중에 C를 지난 지진파가, 얘를 말하는 거죠? C를 지난 지진파가, 주어가 C를 지난 지진파가 B만 지난 지진파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C의 매질 밀도가 B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죠? C가 밀도가 높아서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납득 다 되나요? 5개 다 돼? 5개 다 돼야 된다잉. 알겠죠? 어떻게 바꿔내도 다 해야 돼요. 갑자기 또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 안 돼, 안 돼. 절반 남았어, 절반. 여기가 더 쉬워. 이게 지금 아까 판매자 얘기하는 부분이랑 비슷한 거야. 아까 미성년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도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랬잖아. 지금 이제 다른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한편 지진 발생 시에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세 유형이 있다. 그럼 얘도 역시 A, B, C를 뭐 해야겠냐? 비교 대조 할 겁니다. 비교 대조. 이거 그냥 계속 비교 대조입니다. 내진 구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자,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정의죠? 기둥과 벽을 튼튼하게 짓는 거네.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 높인 것이라서 지진 발생 시에 무너지진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는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내진 구조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 그냥 벽과 기둥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래? 그냥 튼튼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냥 튼튼하게. 맞죠? 무너지진 않는데 건물 상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답니다. 건물 구조의 손상. 쓰지마. 안 써도. 생각하라고, 생각. 알겠지? 얘는 어떤 건지 지금 느껴야 돼. 자, 이에 반해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서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랍니다. 철제빈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해서 건물 전체를 보호한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재진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틀렸네. 아이네, 씨. 재진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한대? 건물의 흔들림과 반대 방향으로 뭐 지지해서. 어이 맞는데. 맞아. 맞네. 건물 흔들리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뭔가를 설치한대. 그래서 붕괴를 막는 거랍니다. 그래서 더 좋대요, 얘보다. 됐죠? 마지막. 자,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의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얘는 좀 다른가 보네.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파동 이거잖아 지금. 그치? 이거랑 연결되는 거네 이제.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자, 파동은 주기가 짧을수록 크답니다. 그러면 주기가 짧을수록 크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주기가 짧을수록 파동이 크대요.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야, 이거 다 왔다. 파동이 짧을수록 지진이 더 심한가 봐. 그러면 건물 입장에서는 파동을 짧게 만들어야 돼? 길게 만들어야 돼? 길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는 거는 이 파동을 길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파장을 길게 바꿔서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 댐버, 베어링 등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걸 막는다.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도 줄어들고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쵸? 자, 그림 문제 역시 보기 매칭 시킵시다. 뭐 가나다 하나씩 매칭 시키면 되는 게임이겠지? 가나다 하나씩 매칭 시키세요. 근데 이거 좀 바로는 안 보이고
어차피 이거 막 X자 있는 게 뭐야? X자 있는 게 재진이라 그랬잖아. 얘가 재진. 기둥 자체를 이렇게 단단하게 하는 거. 이게 내진. 그리고 면진 밑에 이거 뭐 있잖아. 렌진. 맞죠? 요거죠. 요거 뭐 밑에 뭐 있잖아. 그러면 재진, 면진, 내진. 선생님 대진 틀리셨어요. 아, 어이. 너희는 틀리지 마라. 맞춤법 틀리면 까니까. 진동을 제한한다 이런 거겠네. 그지? 이건 진동을 내는 견디는 거겠고, 면은 면한다는 건가? 가는 나보다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줄일 수 있다. 가가? 누가 더 줄여? 나. 그죠? 인마가 1등이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맞죠? 그리고 지진력을 줄이는 건 얘만 할 수 있는 거지. 저거 두 개는 그냥 버티는 거였잖아. 지진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지진이 와도 버틴다. 나는 다와 달리 파장을 짧게 바꾸는 게 아니라 길게 해줘, 길게. 자,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베스트야.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야. 다는 나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크다 해야 되죠. 크다.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재진은 같은 방향이고, 이거 반대 방향으로 지지하는 게 이게 뭐였어? 대진. 이게 재진이었죠. 이게 나았죠. 이거는 모르겠고, 맞죠? 나는 건물 아래 설치된 구조물, 다는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서 건물을 보호한다. 얘가 맞네요. 5번이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시무시한 그림과 달리 되게 쉽잖아. 그냥 세 개 비교하는 거잖아. 앞에 P파, S파 하나도 이해 못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야. 이게 지진 뭐 글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쉽잖아요. 맞죠? 자, 33번에 단어 묻는 문제는 3번이고 앞에 하나 안 풀었다. 1번 일치 문제. 자, 역시 P파, S파 비교 대조하는 거죠. P파는 진폭이 작아서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작다. P파는 진폭이 작아서 피해가 작다.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P파에 암영되는 지진파가 외액을 통과하지 못해 생긴다. P파에 암영되는 외액은 누구야 저거? S파였네요. P파는 통과할 수 있지만, P파는 통과하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이 고체랑 기체. 맞죠? 고체랑 기체는 S파가 통과 못한다. P파와 달리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그냥 그대로 비교대조죠. 그대로 비교대조. 눈으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워서 푸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서 풀어?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끝. 쉬어요. 네, 쉬었다가